시드니 클레어 서덜랜드는 미국 아칸소주 그루브스에서 온 24살의 간호사이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도 뛰어들었을 정도로 능력있고 큰 목표를 가진 야심찬 여자였습니다. 시드니는 성격이 매우 밝고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여러 활동들을 다 참여해서 했었고, 당연히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학교 내에서 우수 학생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을 정도였습니다. 옆에 시드니 여성은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달리기를 했었다고 해요. 2020년 8월 19일 역시 평소처럼 시드니는 흰색 탱크탑과 검은색 운동용 반바지를 입고 조깅을 하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게 하나 있었다면 그날 시드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건데요. 아니, 이미 운동이 끝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시드니가 집에도 없고 전화해도 연락도 안 받고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알렉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거든. 바로 남자친구 알렉스는 시드니의 친구들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드니가 아까 운동을 나갔는데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어요. 혹시 시드니와 같이 있습니까? 오늘 시드니와 연락했나요? 그런데 가족하며 친구들 하며 시드니를 본 사람이나 통화 연결이 된 사람 없는 겁니다. 시드니가 24살이었어요. 24년 동안 함께 해온 가족들이나 오랜 기간 사귀어온 남자친구나 친구들이나 시드니가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잠적할 애가 아닌데, 그런 성격이 못 되는데, 이건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 거다. 남자친구 알렉스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이어 사라진 시드니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경찰의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색 과정에서 한 명의 목격자가 나옵니다. 내가 한 오후 2시 반경인가? 한 3시쯤인가? 여튼 그때쯤에 18번 주 고속도로 지역에서 이렇게 생긴 여자가 조깅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 목격자가 봤다는 18번 주 고속도로 쪽은요, 평소에 시드니가 조깅하러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시드니가 늘 운동하러 다니던 익숙한 이 길을 따라 조깅하다가 갑자기 사라졌구나. 수색 첫날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다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시드니를 찾기 위해서 경찰을 제외하고도 약 17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싶다며 나섰다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시드니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시드니가 실종됐다는 소식에 이리저리에서 다 그녀를 꼭 찾아야 한다며 나서준 거예요. 수색을 돕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 중에 퀘이크 르웰린이라는 옆에 남자도 있었습니다. 퀘이크와 시드니는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 퀘이크는요, 사건 당일 조깅하고 있는 시드니를 자신도 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걔가 막 뛰면서 가는 걸 제가 봤는데 걔 실종됐어요? 내가 그날 봤던 학교 동창 친구가 사라졌다고 하니 놀래서 도움을 주고 싶다며 수색에 동참을 해준 건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 덕에 그날 저녁 시드니의 전화기가 발견됐습니다. 시드니의 집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전화기의 상태는 멀쩡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떨어뜨리거나 일부러 거기에 놓아둔 것처럼 그냥 바닥에 가지런히 떨어져 있었어요. 또한 경찰은요, 전화기가 발견된 곳에서 수백 야드 떨어진 헛간에서 시드니의 선글라스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이날 다른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우선 경찰은 시드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신문 끝에 경찰은 한 사람의 차량을 수색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차, 트럭 테일게이트의 갈라진 틈과 테일게이트에서 피로 보이는 무언가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테일게이트라는 거를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약간 트럭 뒤에 짐 싣는 이곳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피로 보이는 무언가가 발견됐다. 그 차의 주인은 다름 아닌 사라진 시드니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시드니가 사라진 그날 조깅하고 있는 그녀를 봤었다고 증언한 퀘이크였습니다. 그의 차 뒷칸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단박에 퀘이크는 강력한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시드니가 사라진 당일, 이 당일날 퀘이크는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로 퀘이크의 핸드폰 위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드니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다는 건 시드니가 그 핸드폰이 있던 위치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건데, 거기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해 핸드폰만 그 장소에 그대로 떨군 채 사라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드니가 핸드폰이 발견된 그 위치에 있을 때 퀘이크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뜨네.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퀘이크는 시드니의 핸드폰이 발견된 곳에서 약 2.36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나온 거예요. 와, 이놈이 범인이 아닌가? 이때 이것만으로는 퀘이크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오후 2시쯤 시드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경찰은 바로 퀘이크를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던 걸까? 사건 당일 같은 시각 시드니의 핸드폰 위치와 퀘이크의 핸드폰 위치는 서로가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 있었나? 범인이 아닌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신이 후에 딱 발견됐는데 시신이 발견된 곳이 엄마야, 퀘이크의 핸드폰 위치 신호가 잡혔던 곳이네. 같은 날 같은 시각 시드니의 시신이 있던 곳에 퀘이크가 같이 있었네. 위치가 같은 곳에 뜨네. 그렇게 수사관들은 퀘이크의 집을 방문했고 시드니가 실종된 8월 19일에 모든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퀘이크의 트럭 후드가 8월 19일 그날 오전에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딱 보니 트럭 후드가 움푹 패여있네. 이거 왜 이래?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 신발 자국이 하나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퀘이크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딱 사건 당일 퀘이크가 신은 신발이 나온 겁니다. 와, 설마 시신 근처에 있던 신발 자국과 퀘이크의 신발 자국을 대조해 봤더니 일치. 거기에 테일게이트에서 핏자국도 나왔잖아요. 그 피 주인이 시드니로. 이 외에도 시신이 발견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모두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퀘이크. 뭐 더 얼마나 어떻게 발뺌을 하겠어요. 안 되겠다 싶었던 퀘이크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조깅하고 있는 시드니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차로 그냥 시드니를 치워버렸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까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녀를 제 트럭 차에 태우고 근처 들판으로 가서 트럭 테일게이트에서 죽은 시드니의 시신을 강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범죄 행위가 끝난 뒤 무덤을 파고 시신을 묻기 위해 삽을 사용했다고도 말했죠. 경찰 수사에서 이렇게 다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퀘이크가 말을 바꾼 겁니다. 저는 시드니를 죽인 적도 시신을 강간한 적도 없습니다. 전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다 당황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퀘이크의 편에서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까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재판장에서 말을 갑자기 바꾸니까 놀란 변호사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으니까 저 재판장님 지금 케이크가 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애가 소송 절차도 제대로 모르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봐주세요. 변호사도 당황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변호사가 케이크한테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네가 했다고 자백 다 했잖아. 재판장에서 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내가 널 어떻게 변호하니? 너 이렇게 무죄 주장하면 너 사형 선고 받을 수도 있어. 네가 죽인 거 맞잖아. 증거가 너무 많아. 유죄 인정하면 사형은 면한다. 그러니까 무모한 짓 하지 마. 설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케이크가 나중에 유죄를 인정해요. 자기가 죽인 거 맞다고. 그렇게 사형은 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이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케이크가 감옥에서 나온다면 그건 죽어서 나오는 거겠죠. 참 기가 찹니다. 사람 목숨이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조깅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대로 차로 들이받아 죽여버리고 이상한 짓 하고 시신 유기까지 해버리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친구를 꼭 찾고 싶다면서 그녀를 찾는 자원봉사까지 자원해서 자기가 죽인 여자를 찾겠다며 연기까지 하고 수사할 땐 자백해놓고 재판할 때는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남은 쉽게 죽여놓고 자기는 또 죽긴 무서웠는지 사형 받을 수 있다 하니까 바로 말 바꾸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긴 것처럼 모두 비겁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은 정말 파렴치한 한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